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아주 신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폭등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3일간은 엄청난 큰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배경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적당해,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증시 폭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께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당분간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월의 이벤트는 2018년 12월 달 증시 폭등을 야기시켰던 이때의 발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물론 이때보다는 약할 수 있어요. 파월령의 발언의 수준은 비슷하지만 이때보다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처럼 증시가 30% 이상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시 반등을 야기시킬 수 있었던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이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둔화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우리를 반기고 있죠. 이것은 고용 비용 지수인데요. 2년 반 만에 고용 비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고용이 2년 반 만에 둔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덜 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파월형 말대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감이 돌면서 증시가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망의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요. 고용 보고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죠.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항목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와 실업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치인 18만 건 대비 실제로는 15만 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용 증가가 약했다, 고용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실업률을 보면 예상치인 3.8%보다 살짝 높은 3.9%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기간의 흐름에 따라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입니다. 3년 전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감소가 나왔었는데요. 현재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그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것에 환호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페드워치는 사람들의 금리 인상 인하 여부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2024년 5월달, 내년 5월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내년 5월달에 금리 인하에 베팅한 것은 아닙니다.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나타난 것은 고용 보고서 공개 이후에 금리 인상 확률을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에 나타난 것은 고용 보고서 공개 전에 금리 인상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리 동결에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고용 둔화를 나타내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즉 슬슬 금리 인하로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 우린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여러 인플레이션 관련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내년 5월달이 아니라 내년 4월, 3월, 2월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려주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둔화되었다는 흐름이 관찰이 될지라도 연준은 기대 인플레까지 체크하면서 금리 인하를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를 맞이했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것으로 보여요. 혹시나 금리를 내렸는데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에 최대한 주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연준은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이지만 이렇게 인플레가 둔화되다가는 금리를 한 번 혹은 두 번 이 정도는 내려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폭락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에서도 여러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과거 금리 인하기 때 증시가 진짜 폭락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파란색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시기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와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연준은 모두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2008년에도 40% 정도 폭락했고요. 2020년에도 40% 정도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2020년에는 나스닥 지수가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실제로 여기 보이는 것보다는 2배 정도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긴 하네요. 어쨌든 경제 위기와 함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폭락이들의 논리죠. 참고로 저는 폭락이도 아니고 폭등이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 연준회의 때 파월이 정말 우호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공유를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포착되면 주식을 매수해서 며칠 정도 들고 있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팔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안전한 주식으로 전환시켜 놓아도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대응을 할 뿐이지 하나의 주식을 사서 몇 년간 들고 가는 폭등이도 아니고 숏에 베팅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폭락이도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꽤 많았었죠. 그런데 다른 경우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인데요. 이때 연준은 보험적으로 금리를 3번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니까 증시가 이렇게 폭등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금리를 내렸는데 주가가 올라버렸네요. 약간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기를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기 때 주가가 폭락했다면 금리 인상기 때는 주가가 폭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했는데 반대로 주가가 폭락해버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주가가 폭락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거의 고점에 올라왔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파월 형님도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의 기준금리가 적당하다 이렇게요.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만약에 경제 위기급의 큰 폭풍이 오면서 기준금리가 뚝뚝뚝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천천히 인플레가 잡혀가고 고용이 굳건한 상황에서 천천히 고용이 둔화된다면 연준은 이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천천히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증시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성장이 나오는 섹터는 오르고 성장이 나오지 않는 섹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검색창에 전기차 수요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온통 부정적인 기사밖에 안 뜨죠. 재고 쌓이는 전기차 수요에 리튬 가격 부진,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색창에 반도체 수요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반도체 경기 회복 국면 진입, 반도체 산업 불황 끝,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식 흐름이 매우 좋죠. 그래서 이렇게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섹터, 업황이 좋은 섹터, 이런 데에 집중하면은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몰빵해서 평생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투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만 믿고 그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유들이 있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